네, 반갑습니다. 짠나무 TV의 짠나무 인사드립니다. 일주일 만이죠, 일주일만. 이제 뭐, 오늘도 부산은 날씨가 아주 화창하고 좋습니다. 지금 이 창문으로 지금, 뭡니까, 저기. 눈부신 햇살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날씨도 따뜻하고 좋네요. 뭐, 이제 오늘이 우수죠? 뭐, 대동강물도 풀린다고 합니까? 뭐, 하여튼 그, 절기로는 우수입니다, 우수. 하여튼 이제, 뭐 봄이 왔으니까 모두들 봄 기운에 근데 이제 저 환절기니까 특히 이제 감기를 좀 조심해야죠. 저쪽 이 제가 있는 데서도 뭐 환절기라서 그런지 기침을 좀 하는 분들이 한두 분 있더라고요. 아무튼 저기 일교차도 큰데 건강 조심하시고 뭐 조만간에 이제 또 뭐 꽃놀이도 가고 뭐 좀 그런 시절이 돌아오겠네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이재명한 구속영장 청구됐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빨갱이들의 선택. 그 뭐, 대부분은 이제 체포동의안 부결을 예측합니다. 저도 일단은, 부결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부결이 되고, 이제 부결되면 이제 개딸 놈들이 미친 듯이 저기 누구냐 해가지고 찾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민주당을 더 이제 분란으로 몰아넣고, 어, 하여튼 뭐, 나중에 가서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하여튼 제 시나리오대로 되면 좋겠어요. 그럼 아주 재밌어질 건데. 그리고 이제 한동훈, 뭐, 지난주에 또 잠깐 말씀드렸고,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어, 저기, 이번에도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스트리아, 호주, 뭐, 그것도 역시 천재적인 어, 기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스트레일리아라고 발언을 했는데, 한동훈이 받기로는 호주로 받은 거. 이게 백미입니다, 백미.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스트레일리아로 받아가지고 되받아서 질문을 하게 되면 일반 사람들 잘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그걸로 나중에 오스트레일리아가 아니고 오스트리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 그래도 어리둥절하게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어 그때 이모처럼 그 순간에 그 짧은 순간에 오스트레일리아라는 잘못된 단어 선택을 활용해 가지고 다시 한번 김남국이를 그냥 쓰레기로 만들어 버렸죠. 그런 것들 바로 이 천재적인 어떤 정치력에 포함되는 거죠. 뭐 어떤 놈들은 보니까 무슨 뭐 정치는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개소리들을 씹으리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놈들은 이제까지 여의도식 정치에 찌들려 있는 인간들이라는 거죠. 새로운 정치 문화가 필요한 겁니다. 이제 선두에 서 있는 인물이 바로 한동훈이라는 거죠. 뭐 하여튼 어, 일단 또 가볍게 하나 이게 그래 좀 목요일인가 기사가 났더라고요. 도도맘 이게 그래 강용석이가 뭐 변호를 했다는 그거였죠. 최종이 아니고 이게 아마 1심이었나? 어,
전 남친에 대해서 무고 혐의가 유죄로 이제 판결이 났다는 겁니다. 저도 이게 뭐 도저만 계속 얘기는 많이 들었었는데, 그리고 이게 뭐 2015년이니까 벌써 뭐 8년 지난 거라 그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이제 내용은 몰랐었거든요. 이번에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좀 보니까 기사를 좀 읽어봤더니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2015년 11월 달에 교제하던 남성 A씨에 대한 허위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이 과정에서 강용석이가 단순 폭행일 경우에는 합의금을 많이 받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강간상해로 고소장을 꾸미도록 조장을 했다는 거죠. 제가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이전에 뭐 가로세로 연구소 한창일 때도 저도 뭐 좀 보긴 했습니다만, 그때도 제가 항상 했던 말이 뭡니까? 일단 변호사고 하다 보니까 뭐 아예 터무니없는 어떤 뭐 이런 보도나 이런 건 안 했지만, 얘도 어차피 피는 빨갱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놈이라고 제가 계속 얘기했죠. 결국 이런 것도 보면 이 근본은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거짓과 위선에 이 빨갱이 DNA, 이런 새끼를 뭐 보수의 뭐 희망이라는 둥, 참 하기사 뭐 진중권 같은 그런 개쓰레기하고 보고도 뭐 와 뭐 저기 자기들 입맛에 맞는 얘기 좀 해주면은 막 뭐 진정한 제 진본이었더니 하면서 물고 빨르는 그런 수준이니까 뭐 오죽하겠습니까만은. 모든 게 제 예측대로 되잖아요. 강명석이하고 김세희도 뒤질 거라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냥 가로사대 연구소 잘 나갔으니까 딱 거기까지만 욕심을 내고 그냥 돈 빨아먹는 코인 빠는 그까지만 욕심을 냈으면 지금도 이전에 화려했던 가로세로 연구소가 가장 화려했던 그게 뭐 한 2020년, 2021년 이때 아닙니까? 그걸 계속 유지하고 있었을 거예요. 자기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으려고 하면 이렇게 사달이 나게 돼 있다니까요. 불쌍한 놈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야, 진짜 이거 언론하고 빨갱이 새끼들 진짜 이 여론 조작을, 야, 보시면 이 제목 보세요. 지지율 3위 급부상. 김안 양자구도 변수될까? 참 변수는 무슨 어느 죽을 변수입니까? 이 제목을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국민 리서치 그룹 에이스 리서치 여지지자 대상으로 이제 당대표 적합도를 조사했는데, 김기현이 38.6, 안철수 29.8, 천하람 16.5, 황교안 10.7. 결선 투표는 이제 49대 40이라는 거죠. 이러면 제목만 딱 보면 사람들이 와, 천하람이 누구야 막 하면서 막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겁니다. 이 여론조사를 뺀 게 이런 어떤 언론과 빨갱이들의 장난질을 우리 이제 윤통이 정확하게 너무도 잘 알고 있으니까 뺐던 거예요.
그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또 하나 더 있어요. 기사가 오마이뉴스, 개마이뉴스 보세요. 컷오프 디 국힘 당심 천하람, 안철수, 김기현 순으로 분산. 이 제목 참, 이 제목만 보면 와, 천하람이가 1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 착시 효과가 생긴다니까.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린 게 뭡니까? 여론 그 댓글 조작을 왜 하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목만 읽고 내용을 안 읽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만약에 당심으로만 안 하고 여론조사로 또 한 30%, 40%씩 막 집어넣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목을 이렇게 달아요. 그리고 댓글을 막 달겠죠. 그럼 사람들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목 읽고 바로 댓글을 본다고. 댓글도 어차피 공감 순으로 이제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댓글 적고 답글 달고 공감수 막 눌러주고 이렇게 하면 위에 배치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제목 보고 댓글 보는데 댓글도 처음부터 저기 뭐 한 대여섯 개 정도 대충 읽고 말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 기사에 댓글이 와, 천하람이 1등이라고 야 대단하다 막 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 댓글을 막 달아놔요. 그런 댓글이 많아. 그러면 이 기사를 그런 식으로 읽은 많은 사람들이 사고가 왜곡이 되잖아요. 그렇게 여론을 조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 시스템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우리 윤통이 뺀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여론조사가 들어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냥 민주당 지지자를 뺀다고 하더라도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어차피 만약에 여론조사를 반영한다고 했을 경우에 여론조사를 며칠부터 며칠까지 한다는 거는 날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조작이 되겠습니까? 그럼 민주당에서 그렇게 지령을 내리겠죠. 야, 저기 예를 들어서 뭐 3월 1일, 2일 날 만약에 여론조사를 한다고 딱 나왔다. 그러면 야, 3월 1일, 2일 날 혹시 여론조사를 전화를 받게 되면 무조건 국민의힘 지지자라고 해라. 그래 놓고 여론조사를 해라. 받아라.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민주당 지지자를 빼게 되면은 그 소위 중도라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사람, 국민의힘 지지자만 하게 되면 그 더 할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지지자로 하든지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하고 답을 해라. 그렇게 되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거 유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천하람을 찍을 거 아니야. 아니면 안철수를. 이렇게 여론이 조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보세요. 그 내용도 보면 어차피 미디어 도마들은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게 완전 이 빨갱이입니다. 빨갱이. 여기 보시면 나경원, 조경태와 연대한 김기현 기대보다 못한 표심 흡수. 딱 이렇게 깔죠. 결국 결선으로 갈까? 김기현이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여당 지지층의 선택, 민심과 격차 크다. 제가 그때 저번 방송에서 뭐라 했습니까? 플랜 D. 안철수까지 또 이제 안 될 것 같으니까 민심하고 졸라게 괴리됐다. 이거는 민심을 반영하는 정당이 아니다. 이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거죠. 결선 가상 대결 때 여당 지지층에서 김기현 50.7, 안철수 40.2. 다만 이는 민심과는, 그러니까 이건 민심이 아니고 민주당심입니다. 민주당심이에요. 괴리된 결과다. 전체 응답자 1038명을 대상으로 지지 여부를 물었을 땐 안철수, 김기현, 천하람, 황교안. 보세요. 천하람이 21%야. 안철수 25, 김기현 23, 천하람 21, 황교안 5. 이게 어떻게 민심입니까, 여러분? 민주당심이지. 그리고 이 전체 응답자에 대해서 결선 가상 대결 결과를 물었을 때는 안철수가 47, 김기현이 28 나왔대요.
와.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잖아요. 만약에 이 여론조사를 넣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안철수 된다니까. 그래서 뺀 거예요. 여론조사를. 이 기사 두 개가 정확하게 지금 왜 여론조사를 넣으면 안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태영호가 그러니까 뭐 4.3 사건 관련해서 이제 김일성이가 지시해서 이제 일어난 일이다. 이거 가지고 이제 또 지랄을 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이게 제가 이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이 빨갱이들이 70년, 80년을 역사를 왜곡해 온 게 맞아요. 5.18도 폭동이 맞고 4.3 여순 이것도 폭동이 맞아요. 단지 그 과정에서 무고한 피해자가 생긴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히 분리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분리를 지금 못 시키게 지금 역사가 왜곡돼 있는 거예요. 5.18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태영호가 여기서 이 얘기를 아주 뭡니까 그 자신 있게 이 얘기를 한 게 저는 솔직히 제가 제 입장에서는 태영호가 혼자 단독으로 이 자신만의 의지로 이 얘기를 했다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해요. 이런 어떤 발언 하나하나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윤통이 어떻게 역사를 바로잡을지를 미리 판단하게 해주는 가늠자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분명히 윤통의 의중이 어느 정도는 반영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뭐 했던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 경산호위 그 위원장이 그 저기 김문수를 앉힌 거. 그래서 제가 그러고 나서 제가 뭐라겠습니까? 아마 그 5.18 진상규명위원회를 하나 만든다면 여기에 다시 그 지만원이를 넣지 않을까. 제가 이 얘기했잖아요. 그런 어떤 과정의 하나라고 저는 이걸 보거든요. 지금 너무도 많은 게 아니고 우리나라 현대사가 빨갱이들에 의해서 거의 완벽하게 왜곡되어 있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이걸 지금 정상적인 방법으로 바로잡을 수는 없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그 뭔가 어 예상치 못한 어떤 획기적인 방법으로 이게 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전처럼 뭐 총칼을 가지고 막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발언 하나하나가 일종의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면역력을 키워주게 만드는 어떤 역할을 할 거라는 거죠. 이런 발언들 하나하나가. 그러면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런 뭐 과거사 뭐 뭡니까 그 바로잡기 뭐 운동 이런 걸 하면서 조금씩 이제 이런 얘기들이 신압으로 알게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국민들 내리에 조금씩 바뀌도록 일종의 이게 뭡니까 그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한 번씩 툭툭 던짐으로써 국민들이 조금씩 뭐 충분히 그랬을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들이 조금씩 퍼져나가게
그러면서 이제 양극단의 놈들을 같이 데려다 놓고 야 너희들끼리 한번 싸워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5.18 같은 경우도 지만원이 이런 사이코를 딱 앉혀놓고 그 누구들도 그 소위 말해서 막 제일 빨갱이 쪽에 서 있는 놈들하고 이제 서로 이제 싸움을 붙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조금씩 수정이 되어 나갈 거라는 거죠. 제가 예상하는 게 그러니까 이 태영호의 발언도 역시 상당히 의도된 발언이다. 그냥 튀기 위해서 이 발언을 한 게 아니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충분히 의도하고 한 발언이다. 그리고 보세요. 지금도 씨발 저기 뭡니까 북한하고 뭡니까 저기 경제 격차가 거의 막 수십 배가 나는 지금 상황에서도 지정받고 움직이는 간첩이 늘려 있는 상황판인데 이때 제주 4.3 사건이고 이때는 어차피 전쟁 끝나기 전이지 않습니까? 해방되고 뭐 한 2, 3년 있다가 일어난 사건이잖아. 오죽했겠습니까? 이때는. 그리고 뭐 50년대, 60년대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한상혁 사무실과 자택 압수수색 당했죠. 그러면서 또 이제 그 이튿날 또 이제 기사가 난 게 이거더라고요. 한상혁이 농지법 위반 혐의 아마 경찰이 이거 저기 불송치를 결정해가지고 그 불송치 무혐의 의견으로 아마 여기 검찰에다가 넘겼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다시 다시 수사해 내리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눈치껏 알아서 그만뒀으면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지금 TV조선 점수 조작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수사를 해야 됩니다만은 나머지 이런 좀 자잘하다고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은 그냥 없었던 일처럼 해줄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끝까지 개기니까 이렇게 끝까지 뒤지는 거예요. 전현희 근원도 아마 조만간에 이제 압수수색 들어가고 아마 할 거예요. 그 적당히 보고 눈치를 우리 윤통 한동훈이 소위 말하는 윤사단의 어떤 그 특징을 파악을 하는 게 이때까지 많이 봐왔잖아. 어떻게 수사를 하고 어떻게 하는지를. 자기들이 그래 뭐 지난 정권에서 초반에 그래 서울중앙지검장 앉혀놓고 그 적폐 수사한다고 막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잘 봤잖아. 그러니까 지금도 그 뭐 조작 수사니 하는 그 말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그 조작 수사라는 게 터무니없이 막 빨갱이 새끼들처럼 아예 없는 걸 아예 만들어내가지고 하진 않는다니까. 어느 정도 사실에 근거해서 조금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수사하면 뭐 1년 받을 거 아니면 뭐 그냥 이 정도는 그냥 뭐 뭡니까 예를 들면 뭐 한 벌금 정도 받을 수 있는 거를 뭐 징역 한 5년 이상 밖에 안 하든지 뭐 이런 식의 뭐 그런 거는 충분히 뭐 많이 했지 이때까지. 그것도 기본적인 사실관계에는 입각해가지고 했던 거예요. 저 새끼들은 아예 그냥 막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가지고 그냥 이런 재판을 하잖아. 그러니까 이 적당히 눈치를 까고 그냥 물러났으면 이걸로만 해가지고 물론 이것도 뭐 모르겠습니다. 뭐 이것도 큰 사건이니까 뭐 간단한 사건은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지금 제가 뭡니까 계속 얘기하는 게 그러잖아요. 이런 새끼들은 분명히 뭐 법인카드부터 해가지고 이거 어마어마하게 막 그냥 막 쓰고 다녔을 거거든. 다 틀릴 거예요. 다 틀릴 거라. 법인카드로 뭐 마사지 받으러 가고 막 뭐 그런 거 당연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다 틀릴 거라니까. 어리석은 놈들. 어쩌겠습니까, 뭐. 그러니까 뭐 대가리가 나 보면 눈치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대가리 나쁘지, 눈치 없지. 아유, 참말로. 그리고 우리 윤통이 금융하고 통신 이권 카르텔이다. 이 얘기 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전에도 그냥 한 4, 5년 전에 방송할 때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신에 관해서는 제가 어차피 제가 좀 몸담고 있는 분야가 이쪽이고 하니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금융 이거는 제가 이전부터 생각한 게 뭐냐면 이자 장사로 이 돈 많이 벌지 않습니까? 그 1차적으로 제가 보기에 그 손봐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이전부터 제가 생각했던 건데 뭐 물론 요즘에는 저기 뭡니까 뭐 모바일로 하게 되면 토스나 이런 걸 사용하게 되면 그 송금 수수료는 아예 이제 평생 면제를 받긴 하지만 ATM기나 이런 거 쓰면은 뭐 타행 같은 경우는 뭐 1,000원씩 막 이렇게 내잖아요. 이 수수료를 1차적으로 없애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도대체 아니 타행이든 뭐 당행이든 자기 은행이든 간에 기계로 뭐 기계 조작 그 버튼 몇 번 누르는 걸로 송금이 되는데 거기에 수수료가 왜 필요합니까? 아니 막말로 만약에 수수료를 받을 거면 금액에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1회당 100원 뭐 하든지 아니면 50원 하든지. 근데 다행이라고 뭐 1,000원, 1,200원 막 이렇게 받잖아요. 아니면 또 뭐 그 50만 원 넘어가면 뭐 2,000원 받고 뭐 100만 원 넘어가면 3,000원 받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 돈도 아마 조 단위가 될 거예요. 1년을 놓고 보면. 일단 1차적으로 요 저기 ATM기에서 ATM기든 뭐든 간에 송금하는 거 이 수수료를 일단 1차적으로 저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수익도 어마어마할 거거든요. 그리고 통신시장 얘기한 제가 이전에 진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가장 먼저 할 거는 자급제. 그러니까 자급제라는 게 우리나라는 지금 자급제 폰 해가지고 뭐 나옵니다만은 오히려 이게 폰값이 더 비싸잖아.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런 자급제 말고요. 진짜 완전 자급제. 자, 그게 뭐냐 하면 다른 일반 가전제품처럼 전 유통 채널에다가 그냥 전 유통 채널에서 다 판매할 수 있게. 그러니까 통신사에서만 파는 게 아니고 뭐 홈쇼핑에서도 팔고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팔고 모바일로도 팔고 일반 매장에서도 팔고 그렇게 팔게 하자는 거죠. 아니 통신사가 아니 여러분들 이, 이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통신사가 통신사인데 통신요금으로 광고하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통신사인데 단말기를 광고를 하잖아요. 아니 통신사가 제조사가 아닌데 단말기 광고를 왜 합니까, 여러분? 단말기 광고는 삼성에서 해야 될 거 아니야, 삼성에서. 아니 에어컨을 한전에서 광고합니까, 여러분? 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딱 이 기준만 딱 놓고 보면 명확해져요. 그러니까 이 통신사에서 단말기를 유통 못하게만 딱 막아주면 그럼 통신사가 이제 남은 게 뭐 있습니까? 그러면 살아남으려면 통신요금 경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전 통신사가 요금이 똑같아요. 이게 가격 당합이잖아. 그 왜냐?
그러니까 통신사가 지금 통신요금 경쟁을 해야 되는데 통신요금 경쟁을 하는 게 아니고 보조금 경쟁을 하잖아요. 보조금 경쟁을. 보조금 경쟁을. 단말기 보조금. 통신비 비싸다. 이게 다 필요 없어요. 뭐 이 통신사 보고 압력 넣고 할 필요 없다니까요. 물론 그러니까 이거는 법을 제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딱 통신사에서 단말기를 지급하지 못하게만 딱 막아놓으면 통신비는 자동으로 해결돼요. 뭐 하여튼 지켜봐야죠. 그러니까 참 진짜 말씀드렸듯이 한동훈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모든 게 정치적인 겁니다. 정치적인 겁니다, 여러분. 뭐 이번에 또 그래 저 누굽니까 그 정청래도 숟가락 여기에 이제 이름을 올렸죠. 김남국 오스트레일리아 이렇게 적나? 다음에 오스트리아. 이 철자가 이게 맞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남국이가 오스트레일리아라고 했는데 한동훈이가 만약에 오스트레일리아라고 그대로 받아서 얘기를 했으면 또 국민들이 잘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그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다가 오스트레일리아가 아니고 오스트리아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뭐 좀 착각할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이제 한동훈이가 딱 김남국이가 오스트레일리아라고 딱 하는 순간 바로 받아서 호주라고 하셨습니까? 왜냐? 호주라고 해야 국민들 내리에도 바로 박히고 이거는 또 한 번의 그 확인 절차죠.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김남국이가 정확하게 호주가 아니고 제가 발음을 잘못했습니다. 오스트리아입니다라고 했으면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이는 분명히 저 오스트레일리아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저 오스트레일리아 구분 못하는구나라고 확신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딱 호주라고 또 미끼를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덥석 호주요. 이게 그러니까 청문회 때 인사청문회 때 이모 교수 똑같은 방식이잖아요. 아니 방식은 똑같은데 누가 그 순간 찰나적인 순간에 오스트레일리아 이건 호주로 해가지고 연맥해야지 이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천재가 맞다니까. 그 또 여기에 뭐 또 이번에 또 누굽니까 저기 정의당의 그 장혜영인가 그년도 장혜영이 맞죠? 장혜영이 멀티같이 생긴 년 나무젓가락에다가 뭐 그냥 부대자로 입혀놓은 그런 수준이죠. 김어김이는 역시 뭐 매번 그냥 또 한 건 했죠. 뭐였습니까? 김건희 수사 관련해서 한동훈이가 서면 조사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근데 저도 분명히 기억나요. 이거 서면 조사했다고 그때 제가 어디선가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또 처음 듣는 거라고 이게 처음이라고 막 자기는 또 자랑 삼아 했는데 참말로. 네, 보세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지율이 절대 오를 수가 없다니까요.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조금씩 빠질 거라고. 그렇게 조금씩 빠지는 거는 절대 회복 못 한다니까요. 지금 제 말대로 다 돼가고 있잖아요. 뭐 대통령 지지율이든 뭐든 간에 갑자기 막 늘뛰기를 하게 되면 이거는 분석이 불가능한 거거든요. 이건 분석을 할 수가 없어. 늘뛰기 지지율 같으면. 그런데 추세를 봤을 때 지속적으로 조금씩 빠지는 이 추세면 이거는
회복 불가. 회복 불가입니다, 이거는. 회복 절대 못 시켜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 문재인이 처단되고 나면 우리나라에서 민주라는 단어를 집어넣은 정당은 두 번 다시 생기지 않을 거라고. 왜냐? 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민주당이라는 놈들이 어떤 개쓰레기 새끼들인지를 국민들이 몇 년 동안을 목도를 했기 때문에 그 어떤 놈이 민주라는 단어를 넣어가지고 당명을 짓겠습니까? 지금 그 길로 지금 민주당이 가고 있어요. 자기들은 계속 선동해가지고 하면 뭐 어떻게 좀, 아니 100만 명, 아니 씨발 500만 명을 모아가지고 용산 앞에 가봐라. 우리 윤통이 씨발 눈 하나 깜짝하는가. 아이고 등신 새끼들. 아 지금이 씨발 어떤 시대인데. 그리고 사람이 누구. 아유 씨, 윤통이다 윤통이. 이 버저리 새끼들아. 100만 명, 200만 명, 300만 명 모아가지고 진짜 가봐봐.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아 윤통이. 어휴 한심한 새끼들. 어휴. 아, 쟤 몰랐는데, 저기, 술 취한 주모 인연이 법사위에서 빠져가지고 다른 데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도저히 안 되겠나봐. 근데 왜 저기 최강욱이니 뭐 이런 새끼들은 그대로 두지. 권인숙 인연도,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와, 진짜, 맨날 며칠 종편에서 계속 틀어주잖아요. 한동훈이가 한마디 하면 말 끊고, 한마디 하면 말 끊고.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올해도 보고 내년에도 볼 건데, 민주당이 나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살아남을 수가 없다니까요. 조작해서 왜곡 조작해서 선동하는 거는 잠깐이고요. 한동훈이가 지금 이 펼치는 정치력, 이 뭐라고 해야 되죠? 이 얘들과의 어떤 이 논쟁 벌이는 이 모습들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민주당 이꼴 쓰레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우기고 무슨 특권을 고집하고 하는 그런 쓰레기들이라는 것을 계속 국민들 머리에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심어진 거, 아까 태영호고 발언한 거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장 나타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조금씩 나타난다니까. 그리고 그렇게 떨어진 지지율은 두 번 다시 회복 못합니다. 그래서 당명을 바꿔야죠. 사람도 바꾸고. 그리고 한 곽상도 윤미향 사건과 관련해서도 곽상도 윤미향 사건 새로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야. 보세요, 이 단어 선택. 이게 국민들 뇌리에 팍팍 박힌다니까요. 새로운 검찰. 그리고 제가 놀랬던 게 뭐냐면 댓글을 보다가 어떤 영상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한동훈 거였는데, 진짜 그런 사람들이 많나 봐요. 뭐라고 적혔냐면은, 내가 윤통하고 국힘은 안 좋아하는데 한동훈은 정말 스마트하다. 진짜 이 말 잘하고 확실한 사람이다. 또 다른 댓글은 참 뭐 한동훈이가 우파인 게 다행스럽다, 자랑스럽다, 다행이다, 이런 또 댓글도 있더라고요. 그 댓글을 보면서 제가 늘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개딸들이나 그런 놈들이나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윤통도 재작년 6월 29일 출마 선언문에서부터 지금까지 진보의 대한민국, 보수의 대한민국, 좌의 대한민국, 우의 대한민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다. 계속 얘기하는데도 딱 뭐 좌파, 우파, 뭐 보수, 진보 이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 대가리에 딱 그렇게 흑과 백으로 딱 나눠져 있어요. 정말 이거 무서운 겁니다, 이거. 그 서서히 이걸 이제 깨뜨리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한 태영호가 뭐 그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그 발언은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하고 지금 미쳐 날뛰고 있잖아요. 근데 곰곰이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그 민주당하고 저기 소위 야권이라는 놈들은 그 소위 진보라는 것들은 왜 북한 욕을 하면 저렇게 미친 듯이 달려들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 그리고 이거를 패널들이 한 번씩 이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패널들이 아니 왜 민주당하고 소위 진보라는 그 진영에서는 북한 욕만 하면 이렇게 미친 듯이 날뛰냐고. 무인기 뭐 이거 많잖아요. 그래 참 이러다 보면 또 스트레스가 받는데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그거는 그렇게 해주면 우리 윤통하고 한동훈이 그리고 윤서단 애들이 일을 하기가 참 편할 텐데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 윤통이 판 깔고 한동훈이가 밥상 쭉 차려놨는데 여기 이렇게까지 해줘도 이 떠먹지를 못하네. 숟가락을 쥐어줘도 제대로 떠먹지를 못하네. 아유 정말 참. 아유 참. 들어보세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이재명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민주당에서 반발 기류가 나오는 데 대해서 이제 이 기자가 물으니까 바로 뭐 단칼에 돌아보면 기사를 딱 보면서 살짝 웃으면서 그러잖아. 늘 반발하시잖아요. 아 정말 참 이런 이 한동훈이를 보고 뭐 정치력이 없다고 말을 너무 과격하게 한다고 그 과격하게 하는 게 지금 병신아 가장 정치적으로 지금 발언하는 거라고. 아유 한심한 새끼들. 그딴 안목으로 씨발 지금까지 정치판에서 기웃거리면서 씨발 밥 얻어 처먹은 걸 생각하면 아유 정말 진짜 아유. 김성태가 또 이화영과 대지를 했다고 하죠. 거기에 안부수도 있었고 또 그 쌍방울 전 부회장까지 해가지고 총 4명이 있어. 근데 김성태를 포함한 3명은 똑같은 진술을 하는데 이화영만 모른다고. 그러니까 뭐 형 동생하고 지냈는데 회장님 하더라 않습니까? 이 얼마나 이 빨갱이 새끼들이 그러니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김성태가 와가지고 술술 부르던 게 왜냐? 그 자기가 생각해도 그래. 씨발 내가 그래 평생을 씨발 깡패 짓 하면서 양아치로 살아왔는데 그래도 같이 그래도 뭐 한솥밥을 먹었거나 좀 이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는 좀 의리라는 걸 좀 지키면서 살았는데 이 지금 이재명이나 이 유한영이 하는 걸 보니까 이거 완전 자기가 살아온 삶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너무도 이제 깨끗했다 생각이 드는 거야. 자기 입장에서는 최소한 씨발 나는 그래도 너희들처럼 그런 더러운 그딴 식의 배신자의 길을 걷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열받은 거지. 와, 이 내가 알던 양아치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양아치 새끼들이구나. 뭐 그러니까 이제 깨달은 거죠. 이제 김성태도 야 이런 것들은 안 되겠구나. 양아치지. 참.
정성호가 또 그래 뭐 이화영, 정진상, 김용 특별 면회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특별 면회를. 그러니까 또 뭐 이게 밝혀지니까 뭐 그러니까 이게 영장 청구하기 이틀 전인가 나왔던 기사죠. 그러니까 뭐 검찰에 뭐 이 저기 조작이다 막 뭐 막 지랄하는데 아니 그래 어쨌든 간에 이것도 그 정치질이라고 얘기하는데 맞아. 예전에 저 뭡니까 그 정진상이 김용 그 구속시키기 전에 딱 작업했잖아요. 민주당 찾아가 가지고 압수수색 할 거라고. 그래 이것도 그거하고 똑같은 거라니까요. 아니 이거에 말을 하는데 알리바이를 만들어라. 당신이나 김용이나 이재명이나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면 어차피 재판 또 질질 늘어질 거고 그게 이제까지 자기들은 이제 선전선동으로 이제 막 이 언론도 자기들 편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계속 질질 끌고 하다가 막 또 사법부 이쪽에 막 또 돈을 미 가지고 이제 오염시켜 놓은 것도 많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다. 끝까지 막 부인하고 막 일단 잡아 당기게 하면 그러면 다음에는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또 패널들이 나와서 회유도 아니다. 이 뭐 또 갑론을박을 하는데 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런 걸로 갑론을박 논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 뭐 그러니까 소위 요 빨갱이 새끼들이 패널로 나와서 하는 말이 그 교도관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이 회유 이런 식으로 회유를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원래 빨갱이들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유를 해야 할 만큼 절박했던 거지. 아니 정진상 찾아간 게 18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딱 그러잖아요. 10일 날 그 첫 출석해 가지고 1월 10일 날 그 뭐 그 네이버 문건을 하는 내미니까 정진상이가 이랬단 말입니까? 이 뉴스 나왔잖아. 뉴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진상이도 분명히 이 뉴스 들었을 거 아니야. 맨날 며칠 계속 들었는데 온갖 언론에서. 그러면 정진상 입장에서 당연히 어라? 뭐라? 또 꼬리 자르기 하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할 거 아니에요. 자기는 씨발 그 갇혀가지고 바깥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데 한 번씩 그 언론을 통해서 들려오는 얘기가 뭐 이재명이가 뭐 정진상이가 뭐 정말 그랬단 말입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막 한다니까. 그럼 당연히 유동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그래 이재명이도 그렇고 이제 정성호 얘도 그렇고 이거 만약에 그대로 두면 제2의 유동규 꼴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할 거 아니야. 그럼 다독이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다독여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당연히 이 당시에는 자기들도 급한 마음도 있는 데다가 녹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교도관만 한 명 있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뭐 이 뭡니까 그 기록도 정확하게 잘 안 될 거고 그런 생각이 분명히 있었던 거야. 설마 알려지겠어? 교도관이 그냥 간단하게 메모 정도 하는 건데 이런 이제 좀 이 가볍게 생각한 게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느 정도 위험성을 감수하면서도 해야 됐던 거야. 유동규가 되는 걸 막아야 되니까. 이렇게 패널이 나와서 설명하면 아주 스마트하잖아요.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고. 어디서 빨갱이 새끼 거짓말하고 찾아봐줘도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 하죠. 근데 제가 뭐라 했습니까? 이재명이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밑바닥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나라니까. 만약에 이번에 이재명이가 만약 하나 대통령이 됐으면 유동규, 남욱,
또 누굽니까? 어, 그러니까 이제 김종 정진상은 빼고 나머지는 아마 다 제거됐을 겁니다. 황천길 갔을 거라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유동규나 남욱 같은 이런 애들의 경우에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안 된 게 다행이라니까. 대통령이 됐으면 진짜 얘들 진짜 그 구치소에서 죽었어요. 그렇게 또 유야무야 뭐 대장동이고 뭐고 다 이제 묻혀서 덮이는 거지.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중국 플러스 베네수엘라인데 좀 더 심한 중국이 될 거라고. 그 지금 딱 드러나는 거 보세요.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아들놈 새끼들은 최고급 스포츠카 타고 다니면서 경호원 끌고 다니면서 전국을 유람하면서 깡패 새끼들 모아놓고 왕노릇 하고 전nhân 잡아와 해가지고 맨날 강간하고 그렇게 해놓고 다음날 저 섬에다 그냥 팔아라. 뭐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뭐 포털에다가 이재명 개새끼라고 달면 며칠 후에 씨발 어색한 골목에서 죽음으로 발견되고 그런 세상이 왔을 거라고. 물가는 매달 10만 원씩 준다고 조화를 하면서 물가는 천정부지 올라가지고 씨발 계란 한 판에 10,000원, 20,000원, 소주 한 병에 씨발 5,000원, 10,000원. 그렇게 세상이 됐을 거라고요. 그래도 지지율은 씨발 60% 70%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영장 청구된 날이라고 했죠. 김종인이가 또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야, 참 진짜 우리나라는 진짜 그러니까 소위 원로라고 얘기되어지는 쓰레기들. 아, 참 진짜 박제돼야 될 것들이 원로랍시고 온갖 그 뭡니까 똥파리처럼 여기저기서 기어 나와가지고 아휴 근데 이제 이런 걸 보면 이재명 이후를 아마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원석까지 나서가지고 정경유착 토착 비리다. 인적 물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 그 보세요. 이게 그냥 제가 이제 다른 이제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이재명하고 민주당이 불쌍하다고 생각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인멸 시도를 하고 있다. 막 이렇게 하니까 아니 야당 대표인데 뭔 증거인멸을 할 게 남았고 뭐 도망을 가겠냐 이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구속영장에 뭡니까 야당 대표라는 어떤 엄청난 지위를 이용해서 영향력이 제일 야당의 대표고 그렇기 때문에 영향력이 엄청나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이 불가피하다. 이런 이제 문장을 넣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또 이 병신들이 아니 뭐 내가 무슨 뭐 영향력이 있고 뭐 하냐고 뭐 야당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또 그대로 또 행동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람 끌어모아 가지고 막 규탄 대회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영장이 적시한 대로 이 민주당하고 이재명이가 지금 그대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정거인멸 씨도 정진상, 김용 구속하기 전에 민주당 앞에 가가지고 쇼 한번 하고, 그 이재명 구속하기 전에 이게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구속해야 될 사유로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여론 조작하고 막 이런 짓을 할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대로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찌빠 새끼들아, 야 아메바 새끼들아, 내가 이제부터 계속 얘기하잖아. 이 게임이 윤통의 승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라, 이거. 내가 그랬지 않습니까? 윤통이 판을 쫙 깔아놨고, 여기에서는 지금 한동훈이가 이제 함정을 파고 덫을 딱 놔놓고, 여기로 싹 지금 몰아가고 있잖아요. 이 함정으로 지금 덫으로 이재명하고 민주당을 몰아가고 있잖아. 근데 이 병신 새끼들이 그대로 따라오고, 그러니까 몰아가는 대로 지금 그대로 가고 있어. 그러니까 야당 대표가 영향력이 있어서 구속 수사해야 된다는 그 말이 의의가 없다. 근데 병신 똑같이 그대로 하고 있잖아. 야당 대표라는 그 영향력을 행사해가지고 지지자들 끌어모아가지고 규탄 집회한답시고 뭐 수십만 명 모으자 막 하면서 그러고 있잖아 지금. 야이 찌빠 새끼들아, 네가 지지하는 이재명이 민주당이 이 수준이라고 병신아. 이 전부 다 지금 이 한동훈의 윤사단의 각본대로 지금 너희들이 따라가고 있는 거라고, 병신 새끼들아.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는 거라고. 이렇게 함정을 파놓고 몰아가는데 뭔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씨발 이거 아무래도 함정 같다. 그러면 다르게 반대로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씨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야 그나마 구속을 피할 수 있을 건데. 아니 구속영장에다가 영향력이 제1야당 대표로서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구속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구속영장에 적시한 그대로 지금 이재명하고 민주당이 행동하고 있잖아. 야 이 병신아,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너희들 이해 안 되지? 그게 너희 빡갱이들 한계야 이 새끼들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게임은 무조건 윤통이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 말씀드렸듯이 정확하게 지금 한동훈이 갖고 온 대로 지금 그대로 하고 있거든. 한동훈이가 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하니까 뭘? 아유, 그 제가 그랬잖아요. 씨발 드립을 졸라 하는데 민주당 169명 일단 1차적으로 전원이 지금 씨발 한동훈 꽁꽁 쫓아다니면서 볼 한번 뺏어볼 거라고. 그걸 벗어나야 된다니까. 씨발 공만 보고 쫓아가면 축구에서도 그러잖아요. 공만 보고 쫓아가면 안 된다고. 사람을 보고 쫓아가야 된다고. 아유 병신들, 불쌍한 새끼들. 그래서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 상황에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뭘까?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가장 완벽한 시나리오일 것 같아요. 뭐 언론에서도 계속 뭡니까 지금 민주당하고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 표에서 이제 28표 정도만 이탈표가 나오면 이제 150석이 되니까 가길대기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하나 빠뜨린 게 그거예요. 양향자하고 권은희. 양향자는 분명히 당연히 이제 가결 찬성을 가결에다가 이년은 아마 부결시킬 것 같아요. 부결표 던질 것 같아요. 이년은. 뭐 그러다 보면 그래 어차피 뭐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똑같고, 그럼 어쨌든 28표인데
제가 완벽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완벽한 시나리오가 뭐냐면, 딱 150표로 부결. 이러면 진짜 재밌어져요, 이거. 이게 의미가 뭔지 좀 눈치를 채실 분도 있을 건데, 딱 150표로 부결이잖아요. 진짜 이거 뭐라고 합니까? 이거 딱 특글이 아니에요. 그러면 누굽니까? 노웅래가 161표 나왔잖아요. 일단 11표가 적잖아. 노웅래보다 못한 거 아니에요. 물론 노웅래보다 못하는 거는 이제 뭐 2표보다 적게만 나와도 이제 뭐 그 효과는 있습니다만은 더 극적인 효과. 정말 진짜 이 벼랑 끝에서 이제 살아나오는 거잖아요. 벼랑 끝에서. 그것도 정말 그 종이 한 장 차로. 그러면 이게 이재명과 민주당의 심리적 부담이 어마어마해질 거라는 거죠. 어마어마해질 거라는 거지.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딸년놈들이 색출해라. 이 개새끼들 다 색출해라.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부결이 되면 단순히 표 계산으로 하면 19표가 지금 현재 당 내에서 19표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권은희도 있고 민영배, 용해인이, 윤미향이 이런 친민주당 성향의 표까지 포함하면 민주당 내에서 한 23표 정도? 24표 정도 나왔다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민주당 소속으로 되어 있는, 그러면 이게 24명 찾아내 색출해라고 막 지랄할 거 아니야. 그러면서 또 이제 이재명은 더 쫄리가지고 더 이제 여론선동을 할 거고요. 이 상태에서 어차피 만약에 뭐 좀 빨리 한다 하더라도 뭐 만약에 다음 영장은 3월 말이나 뭐 4월 아마 벚꽃이 한창일 때쯤 돼야 뭐 아마 영장 청구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때 영장에다가 또 이렇게 적힐 거 아니에요. 지난번 영장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제1야당 대표라는 그 막강한 영향력으로 지금 선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즉시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또 이때 체포동의안에 동의했던 놈들은 또 만약에 다시 오면 당연히 할 거고, 이제 와, 이 상태로 봐서는 진짜 민주당 끝장인데. 이러면 두 번째 체포동의안이 오면 100% 가결이라는, 저는 100% 가결된다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161표보다 많은 표로 부결이 되면 다음번 영장 청구 때도 조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결이 되기에는. 물론 뭐 그러나 저러나 뭐 국힘 쪽이든 우리 윤통 쪽이든 꽃놀이 폐기는 합니다. 꽃놀이 폐기는 해요. 가결이 됐든 부결이 됐든. 제 시나리오는 요거예요. 딱 150표로 부결을 내는 거. 야, 이래 되면 진짜 재밌을 건데. 야, 정말. 150표로 부결. 진짜 이거 어마무시하게 재밌는 일이 될 건데. 그리고 뭐 여기 428억에 대해서는 뭐 영장에 이제 영장에
못 올렸다 막 하면서 또 빨갱이들이 또 나와가지고 막 증거를 못 찾았다 막 하면서 지랄을 하잖아요. 이거 제가 보기엔 다음 영장 청구할 때 분명히 들어갈 거예요. 하여튼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구속을 위한 최상의 시나리오는 체포동의안 부결되는 거고 150표 딱 150표로 특거리하면서 부결되는 거 이거 정말 이거 신의 한 수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150표로 부결되는 거. 뭐 물론 말씀드렸듯이 161표보다 덜 나와서 부결되면은 거의 이런 어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 최상의 시나리오긴 합니다만은 조금 더 극적인 최상의 시나리오는 딱 150표. 딱 150표로 부결되는 거. 아씨, 이거 한번 기대해 봐야지. 어차피 27일날 표결한다니까 일주일 후에 지켜보면 되죠. 마무리를 좀 하면 뭐 딱히 뭐 마무리하고 말고나 있겠습니까? 이제 어쨌든 남은 과제는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의 운명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이재명은 결국 죽어서도 감옥에서 못 나올 거고요. 민주당은 당장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민주라는 단어가 들어간 정당은 더 이상은 나오지 않을 거다. 민주라는 단어가 들어간 그래서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 빨갱이 새끼들이 역사도 오염시켜 이 언어도 오염시켜 하여튼 이 나라도 오염시켜 참 이 해악이 폐해가 너무도 어마어마해요. 정말 참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지금 우리 윤통이 지금 나온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 이순신 플러스 박정희라고. 제 말이 맞잖아요. 그리고 제발 주변에 혹시 뭐 홍준표 지지하고 뭐 이런 인간들이 있으면 참 아니 저번에 저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유튜버 이제 막 이것저것 보다가 그 관련 영상에 떠가지고 한번 봤는데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21대 홍준표, 22대 한동훈. 이걸 참 여러분들 나라 다시 쓰레기로 만들고 싶습니까, 여러분? 아니 지금 그러니까 윤통 한동훈이가 나타나기 전 지금처럼 이렇게 조명을 받기 전이었으면 막 그러니 하는데 아니 윤통을 보고 한동훈이를 보고 이원석이를 보고 송경호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그 소위 자유우파니 막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 부류들을 욕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게 개딸들이라고 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안철수 얘기를 하자면 지금 하는 짓 보세요. 빨갱이들한테 어설프게 배운 거 그대로 하고 있잖아. 확신이나 또 제대로 하면 모를까. 그런 걸 보면서 소위 국민의힘 지지, 내가 자유우파라고 하면서 안철수를 지지하고, 천하람을 지지하고, 그리고 황교안 지지하는 그 부류들은 진짜 뭐죠? 아니, 정확하게 3년 전에 황교안하고 공병호가 다 말아먹었잖아. 총선 다 말아먹었잖아요. 아무리 씨발 기억력이 하더라도 와 그때 공천을 씨발 빨갱이 새끼들로 온통 칠갑을 해가지고 공천을 한 덕에 그 박살이 나놓고 그 새끼를 물론 뭐 지지율 해봐야 10% 남짓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그러니까 그 10%도 진짜 아유 하기사 씨발 천하람이 지지율 아 나 진짜 와 참 하기야 안철수 지지율이 아씨 열받아 계속 얘기하면 더 열받으니까 그냥 여러분들 적어도 제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 소위 이념이라는 이 스펙트럼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윤통도 처음부터 그랬지 않습니까? 보수의 대한민국, 진보의 대한민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은 자기들은 이게 선동질하고 뭐 어떻게든 해가지고 뭐 판세를 엎을 수 있을 거라 아직도 그 희망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나 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지금 한동훈이가 지금 짠 시나리오 각본대로 그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걸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민주당이나 이재명 측에서 뭐 인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어찌 보면 선택의 여지는 없어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는 없어요. 불행이라면 윤통하고 같은 시기에 대통령에 도전했다는 거 이재명 입장에서 보면 그게 이재명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상황을 만든 거예요. 당연히 윤통이 없었으면 당연히 지금 대통령은 씨발 이재명이라니까. 소위 보수 뭐 머저리 새끼들이 뭐 홍준표 두고 개소리 첫 씹을 봐도 아니 여러분들이 봐도 지금 이재명이나 민주당 하는 걸 보면 뭐 홍준표나 이런 것들이 게임이 될 거라 생각하세요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진짜 만약에 홍준표가 지금 대통령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 빨갱이들의 이런 엄청난 공격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철수가 만약에 대통령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취임하고 한 달 만에 잡아줬지, 씨발. 이명박이보다 더 빨리. 참. 아무튼 따뜻한 봄날 휴일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